어제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또 젠슨 왕 CEO의 공격적인 지원 사격까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오늘 기대했던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밤사이 엔비디아는 8% 넘게 급락하고 M7 기업들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동안 월가의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 증시 조정이 일시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장을 보면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그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예.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은 욕을 얻어먹었는데요.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 좋다. 근데 미국 증시에서 돈을 빼라. 예. 중국의 레이테크 쪽으로 오히려 차라리 그런 낫다. 얘기를 해주셨죠. 그런 쪽으로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어제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상치보다 높은 건 당연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AI 업계는 성장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도함수를 얘기하면 1차 도함수도 0보다 커야 되고 2차 도함수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황해 법칙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황해 법칙에 맞지 않다 보니까 다른 전문가들이 일시 조정이다, 주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 8% 급락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여기만 끝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작년 12월서부터 계속해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갖고 이 4분기 실적을 계기로 해서 미국 기술주들이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력, 라스트 리조트 성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오늘 M7 종목들이 모두 일제히 하락됐습니다. 비교적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8%, 하루에 8%니까 이건 급락도 아니고 폭락입니다. 그렇죠.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심상치 않은데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워빙 마켓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프레시 크래시, 즉 급락세가 된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가 8% 가까이 폭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지금 국내 언론들도 오늘 보면 굉장히 좋게 나왔다 얘기합니다. 근데 주가는 새벽에 끝난 주가는 8% 폭락했습니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시장의 반응들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가 좋았습니다는 시간에서는 우리가 김천 PD랑 사실 시간에서 오르나리락 하는 모습을 예, 보였죠. 맞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이게 워빙 마켓이죠. 이런 상태에서 한국 증시가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가 좋으면 삼성전자, SK가 올라가서 한국 증시가 좋아지죠.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좀 안 좋고 또 유럽에서도 자막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는 유럽에서도 이렇게 엔비디아 관련된 주가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상태에서 오늘 새벽 6시에 끝난 엔비디아 주가가 8% 폭락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최후의 버팀목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M7이 전부 흘러내리게 된 배경이고 이것이 마지막에는 사실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한테 한 200포인트 가깝게 예, 올랐었거든요. 맞습니다. 장 마지막에는 전부 흘러내려서 그렇죠. 다우존스 지수가 장중으로 보면은 한 400% 가깝게 급락하는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증시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던 만큼 엔비디아를 기대하고 있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와주면은 증시 분위기도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말 그대로 폭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같이 흘러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라스트 리조트가 이렇게 되는 것은 라스트 리조트의 용어부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6.25 사변 때 라스트 리조트 최후 방어선이 낙동강 전선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너지면 바로 바다로 빠지게 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 주가 갖고 사실 그동안 빅테크 업종들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계기해서 반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최후 방어선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오늘은 비관론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3차 산업혁명 때 주가됐던 시스템스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오늘 8% 폭락하니까 여기 시스템스의 전철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예. 이 내용을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만 드리겠습니다. 2년간 상승률이 그때 당시에 시스코가 600%인데 엔비디아는 작년 말까지 700% 정도 됐었죠. 그래서 이때 1위 등극할 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등극하고
그다 30년 전에 시스템이 등극할 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었었죠. 그것도 똑같아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어로지수에서 보면 작년 말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 증권사들이 대부분 다 수수료 제로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을 밀었죠. 아까 홍익국께서도 예. 작년 12월에 미국 주식 산 사람은 지금 아주 괴롭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는 사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조지수로 보면 굉장히 과열됐었죠. 나중에 이제 주가에 어떤 과열 지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예.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1990년대 3차 산업혁의 혁명의 그 주도는 시스콤스고 예. 이번에는 4차 산업혁의 엔비디아였죠. 근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기대해서 오늘은 올라가지 않겠느냐 기대했는데 8% 폭락하니까 과거 시스템에서 기대하는 전철과는 동일하죠. 예. 그래서 지금 8% 폭락 이후에 시스코 시스템스의 전철을 밟은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트럼프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관계를 관여해서 또 오늘은 미국에서 보면 빅테크에 대한 규제, 특히 트럼프의 줄을 섰지 않은 예. 빅테크에 대한 FCC의 규제 문제가 더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겹쳐서 오늘 주가가 흘러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 시스코 시스템즈 때는 결국 닷컴 버블로 끝이 났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뭐 버블 우려가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엔비디아 얘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죠. 말씀해주신 대로 실적도 그렇고 가이던스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네, 이 문제는 작년 1분기서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나올 때부터 지적해드렸습니다. 한번 AI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성장기입니다. 예. 1차 도함수값이 0보다 크고 2차 도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팔라야 됩니다. 대세법칙, 황해법칙에 적용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자 4분기에 매출액 대비 예상치 대비해서 15억에서 20억 달러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도 예상치 15%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 나온 거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 좋은데 하니까 예. 다음 자막을 가지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393억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382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15억을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398억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하단입니다. 예. 상단일 때는 뭐냐면 200억 달러가 넘어야죠. 하단을 기준으로 해도 자 398억 대비해서 393억 미달됐죠. 미달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적인 측면에 보겠습니다. 예. 4분기 수익이 0.89센트. 근데 실제로 보면 예상치가 0.85에서 15% 더하면 0.97센트가 돼야 되거든요. 미달.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시장에서는 사실 눈높이가 높은 상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가이드 서프라이즈만 생각하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오늘 기점을 해서 미국의 빅테크 업종들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주가가 일시적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8% 폭락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매출액과 수익과 관련해서 매출액 대비 총이익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근데 성장 산업에서 1차 도함수가 0보다 크고 2차 도함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길이가 가팔라야 되는데 이게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결국 실만 매물로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이 박스권에 갇힌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예. 빅테크 업종들은 작년 말인데 사실 엔비디아는 그 이전서부터 더 전으로 박스권에 가야 걸렸죠. 되죠. 예.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일시적 조정이다.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 하는 지각은 펀더멘털은 여러 가지 정부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다 설정해야 됩니다. 바이든 정부와 엔비디아의 관계. 이게 전부 펀더멘털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왜 지금 유학에서 성장기에 가서 막 자라나는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펀더멘털 비유하겠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정당을 잡은 데가 결국은 뭐냐? 집권당입니다. 예.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왜 바뀌었는지 이거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작년 7월 달에 엔비디아가 비이성적 과열 논쟁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예. 여러분 이건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여기에 폴 크루먼과 광기가 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기가 꼈다. 근데 이때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예측이 맞았다 틀렸다는 것보다는 예. 엔비디아 차익 좀 실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그때 여론 지지층에서 굉장히 높고 피습 사건에 의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예. 그러던 측면에서 보면 바이든의 우호적 관계인 엔비디아보다 트럼프의 역관계에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차익 좀 실해달라. 그럼 시청자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자막이 오늘 상당히 늦게 돌아가는데요. 마지막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에 7월 달 들어서 차익 실현을 공고했습니다. 항의가 많았죠. 근데 실제로 주가는 작년 7월서부터 박스권에서 100달러에서 150달러를 이렇게 박스권에서 돌파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보면 7월 이후서 보면 벌써 조정 국면이 몇 개월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8개월이 가까이 됩니다. 오늘은 주가가 8% 폭락했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일시적 조정이라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뭐 주식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는 조정 국면이 8개월 정도 된다. 이걸 일시적 조정이냐. 예. 일시적 조정이냐. 그래서 이번에 그 4분기 실적 발표대에 앞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매입하세요. 이런 측의 시각으로 하면 8% 폭락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또 한 가지는 자, 지금 M7이 흔들린다. 예. 힘들면 투자 심리를 안정시켜야 된다. 근데 현금을 보호해달라. 그러면 이 시각의 투자 전략은 제대로 된 건가?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말라 하면서 사실 현금 보유를 하면 M7 정도는 더 팔아야죠. 예. 그럼 주가 더 떨어지겠죠. 워렌 버핏이 현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작년처럼 주가가 좋을 때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아까 홍행커께서 지적한 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 주가가 흔들릴 때 저가 매수하는 겁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흔들릴 때 현금 보유를 늘려라. 주가가 좋을 때 현금 보유를 늘려줘야죠. 그렇죠. 이래야지 이때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아이고 흔들리지 마세요. 현금 보유하세요. 지금 현금 보유면 주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대응 시각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분이 이 전문가라도 제대로 골라야 된다 하는 거기에 나도 포함하겠습니다는 예.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젠슨 왕 CEO의 발언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딥시크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젠슨 왕이 실적 좋다, 가이던스 좋다, 블랙웨이 좋다 할 때 그 반응에서 트럼프와 머스크의 반응을 봐야죠.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왜 그럴까? 자, 이 젠슨 왕은 작년 선거 자금서부터 바이든에 됐고 예. 이번에 뭐냐? 딥세크는 굉장히 트럼프가 굉장히 열띄어 있을 때 굉장히 딥세크 충격이 났던 겁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딥세크 발표위에 트럼프가 스타게이트를 얘기할 때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초치했잖아요. 딥세크가 초치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딥세크 파덕은 미국의 AI 업계에 굉장히 큰 파장이 됐었죠. 자막에 이제 돌려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냐? 대부분 다 미국의 AI 업계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고비용 구조다. 근데 이 딥시크는 저비용 구조거든요. 예. AI에 충격을 줬죠. 미국 AI에. 그리고 딥시크가 돌출하다 보니까 어떠냐? 자, 미국의 트럼프가 AI에 미국 중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하는데요. 이게 반발로 나오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트럼프라든가 머스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했었죠.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미국의 산업 정책이라든가 대중 정책을 방향이 되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머스크 입장에서 가장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사실 젠슨 왕이 실적 발표에 뭐라 그랬습니까? 딥시크 나오는 것도 우리가 공존을 하는 상태에서 좋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머스크라든가 그다음에 트럼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작년에 기껏 대선이라든가 대선에서
바이든이든가 해리스 교체할 때도 거기다 자금을 그렇죠. 이렇게 몰려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젠스랑은 떠들었지만 일론 머스크라든가 트럼프는 굉장히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것도 향후에 엔비디아 주가 관련해서 단순히 기술적 지표 이런 것만 따지면 안 된다. 유학이 성장기에 있는 것은 집권당 트럼프 집권의 사실 산업 정책과 기업 정책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예. 어린애들은 뭐냐면 자 부모님들이 잘 키워야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AI기는 지금 사실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예. 우리 대중들이 관심 있는 데는 자, 한 2년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잘 키우는 게 트럼프 정부죠. 근데 트럼프 정부가 이런 시각이 됐으니까 이게 뭐냐 시장이 읽혀지면서 많은 시청자분이 우리 국내 언론에서 실적이 좋다, 가이던스 좋다 하면서도 오늘 주가가 8% 폭락했지 않습니까? 8%.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보셔야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은 국가가 사실 더 위에 있고 이 일론 머스크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주도지 않습니까? 국가 주도에서 기업을과의 관계에서 이런 점도 같이 봐서 엔비디아 실적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을 좀 오늘 꼭 좀 지적해드리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젠슨 왕 CEO가 뭐 눈엣 가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앙숙 관계가 사실 예전부터 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지적됐죠. 이 문제를 엔비디아 주가를 볼 때 또 예. M7의 빅테크의 종목별을 볼 때 트럼프 친트럼프냐 반 트럼프냐 이 성향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내용도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트럼프는 순수 백인계죠. 그래서 대만계 앙띠뿔에 해당되는 젠스랑에 대해서는 사실 직간접적인 이렇게 적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 머스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스크는 자 AI계 울트만과 이렇게 같이 치는 것이 젠스랑입니다. 그런데 울트만과 머스크는 앙숙 관계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잠시 말씀드릴게요. 울트만과 그다음 머스크는 오픈 AI를 공동 창업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법이나 문제를 들어서 2018년에 법정 다툼이 될 만큼 울트만과 머스크가 갈라졌죠. 근데 울트만과 젠스랑은 가깝죠. 예. 이런 상태에서 자 트럼프는 뭐냐 이 머스크에 대해서 확실하게 쉽지 않습니까? 정부 강요회의의 첫 해 정부 세월기구 나아지는 그 수장은 강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강요들이 자꾸 머스크를 자꾸 배척시키니까 어떠냐면 강요회담에 자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장들이요, 강요들이요, 머스크는 뭐냐 배척하지 말아라. 아주 옹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옹호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힘을 실은 입장에서 보면 오픈 AI라든가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자기 계열사의 스펙트럼과 다 겹치거든요. 예. AI 같은 거는 XAI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픈 AI에 흡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이쪽으로 흡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대체 관계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와 머스크가 갖고 있는 머스크 스펙트럼대로 전부 흡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더 걱정되는 부분이 이 앞으로 줄을 잘못 선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로 브랜드카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브랜드카는 뭘까 하는 측면은 브랜드카가 바이든 정부 시절에 사실 그 빅테크 규제했던 리나 칸과 대체되는 사람입니다. FCC는 뭐냐 하면 이 브랜드카는요 빅테크 네트워크에 대해서 규제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 정통입니다.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리나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리나칸은 빅테크에 대해서 예일대 논문을 통해서 전부 규제하는데 예. 자 리나칸은 브랜드카는 투 트랙을 쓰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규제해야 된다. 보통령과 함께 보통령에 규제해야 된다. 그런 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줄 선 사람은 오케이 그런 용인해 주겠다. 근데 트럼프의 줄을 쓰지 않는 사람
이 엔비디아가 대표적이겠죠. 규제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이 투자 심리를 급속히 위축시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때는 예. 항상 뭐냐, 본인 자신의 투자 관련 뭐 이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온 사람에서 보면 일시적 조정이다 엔비디아 하는데 그 회사에 내가 사실 미국 주식의 상황을 봤습니다. 예. 미국 주식이 막판에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출연하면 객관적으로 얘기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보면 이해관계 당사자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현승인 대표가 왜 미국의 현지 전문가를 해서 벤 젠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와우 글로벌을 통해서 하느냐, 이렇게 민감할 때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객관적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똑같은 색연필을 두고 미국의 4분기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다. 어떻게 가이던스 좋게 나왔다. 좋게 나왔던 이해관계가 그 주식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좋게 나왔다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거품이라든가 이런 좀 일찍부터 작년 12월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해서 신중하게 성장기에 있으니까 또 트럼프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황해 법칙에 부합됐을까? 미흡하다.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는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는 모두가 좋다 했을 때 안 좋다, 안 좋다. 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미국 주식에서 돈벼시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이런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